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며 모레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치권은 불출석을 질타하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 종이봉투에 유기된 채 발견된 신생아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산모인 20대 베트남 유학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유대인 행사를 겨냥한 표적 공격에 평온했던 휴일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 즉 부자 관계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테러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온했던 해변에 탕하는 총성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다리 위에서 총을 난사하던 남성 2명은 해변을 뛰어다니며 조준 사격을 이어갑니다. 현지 시각 14일 호주 유명 관광지인 본다이 해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o home and I was packing my bag, got my flip-flops, was ready to catch my bus, and then I started hearing the shots. Heard, I don't know, maybe like 40, 50 shots.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은 채로 검거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가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망자 가운데 이스라엘 국적자와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는 이날 발생한 테러가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There is no place for this hate, violence and terrorism in our nation. Let me be clear. We will eradicate it.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호주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1996년 태즈메이니아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5명이 숨지자 호주 정부는 자동, 반자동 총기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 한인이나 한국인 관광객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시내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종이 봉투에 담겨 유기된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베트남 유학생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입구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손전등을 켠 채 무언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담요를 꺼내듭니다. 어제 오후 6시 25분쯤 서울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 신생아가 유기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영하권 강추위 속에서 아기는 종이봉투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서 발견된 영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진 아기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20대 베트남인 여성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긴급 체포했습니다. 동국대로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 A씨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 중인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소환해
출산과 유기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김범석 쿠팡 의장이 이틀 뒤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 CEO라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국회는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낸 사유서입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일정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김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에는 농구를 하다 다리를 다쳐서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참석해야 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김 의장의 불출석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을 내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고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하면 전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회사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김 의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모레 청문회에는 김 의장 대신 지난 10일 선임된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근무 경험이 없는 데다 통역도 필요해 청문회에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3박 4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 대치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차전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둘러싼 2차 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박 4일간 이어진 여당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 1차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뒤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서 스케치북 시위를 벌이고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큰절로 사과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대 토론을 벌였지만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 권한이라며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직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서며 양당의 대치도 숨을 고르지만 휴식 뒤엔 더 큰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 귀국 직후인 21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핵심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도 이를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2차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선 여야의 힘겨루기는 성탄절 주간 다시 절정에 치달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 업무 보고를 진행 중인데요. 국민에게 직접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취지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발언들이 예상 밖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생중계 업무 보고라는 소통 리더십을 선보였는데 이때 했던 발언에 논란도 생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에서 꺼낸 환단고기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단고기 이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였던 박지양 이사장은 환단고기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 역사관을 드러내며 진영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의 질문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질책했던 과정도 논란입니다.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말이 길다, 자꾸 옆으로 샌다고 질책받은 지 하루 만에 이학재 사장은 SNS에 범죄 수법 노출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생방송이라 지역적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예린 기자입니다.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두 곳입니다. 특히 이 중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만 3명으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보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의 도전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 붐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있고요. 한동훈 대표 역할론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 재입성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국 대표 어디 출마하십니까? 출마는 한다. 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네. 지방선거든 아니면은 재보궐선거든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박홍근, 박주민 등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도전도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정치권에선 주말에도 통일교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를 모두 특검해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통일교 쌍특검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을 다룰 특검을 각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특검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은 애초 특검의 수사 목적이 아니었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대통령실도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아주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치권 자세한 소식은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 기자. 국민의힘이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이 수세에 몰렸다가 이 민주당에 또 관련 의혹이 드러나면서 지금 거세게 또 역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특검 여기다가 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특검 이렇게 두 개 다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하고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으니 민중기 특검도 특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인사는 없으니까 이 제3당 추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를 막론한 특검을 하자고 배수의 진을 쳤으니 개혁신당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공언했었던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예.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게 되면 이 지방선거 국면에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으니까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여론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에서는요, 다음 달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명청대전이라는 지금 이 워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후보 간 신경전 좀 격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분화 조짐은 없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예. 각 후보의 전략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 것을 당 지도부가 우려하고 있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바늘 틈만한 간극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친명, 친청 후보들로 구분되는 이 후보들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명계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은요, 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출마 의사를 현재 밝힌 문정복 의원은 유동철 위원장을 향해서 천둥 벌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보선은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치러지는 건데요.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친명계이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득구 의원이 또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어떻게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할지도 관심입니다. 예. 이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는데, 자, 지금 뒤에 함께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요, 이 천막 농성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이어간 건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뜻이 명분이었거든요. 예. 다음 주 또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본회의가 이제 열리진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해외 출장으로 이번 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건데 예. 이 진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재명 민주당의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극한 대결을 펼친 여야의 입법 전쟁,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본회의가 되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틀 뒤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김범석 쿠팡의장을 쿠팡청문회, 이른바 쿠팡청문회에 이제 불렀는데 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요. 이 국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핵심 3인방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예. 사유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김범석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면서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하.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김 의장의 사유서를 공개를 하면서 하나같이 어떻게 무책임할 수 있냐라면서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설명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오늘 마침표를 찍습니다. 특검은 지난 6월 현판식도 하지 않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에 첫 발을 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엿새 만이었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속도를 냈던 내란 특검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124일 만에 재구속했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 다른 수사로 갈래를 뻗어나갔고 이후 전진과 후퇴가 반복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시도도 좌절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보강 수사까지 거쳐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외환죄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면서 반쪽으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180일의 수사기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은 오늘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단인데 앞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르면 오늘부터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 모습으로 복원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9월 카카오톡 친구 탭을 대규모로 개편했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석 달 만에 원상 복구를 결정했습니다. 동덕여대가 학생과 교원 등 구성원들과 공학 전환 향후 추진 절차를 공유하기 위한 발전 계획 설명회를 오늘 비공개로 개최합니다. 지난 3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금융투자협회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주말 동안 공사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시공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조물 접합 부위의 부실 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제 구조물에 대한 시공 불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본 전문가들은 구조물을 잇는 연결 부위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호하고 기둥의 연결부 쪽 이쪽이 아마 견도지 못해서 현재 전체적인 붕괴로 한 거 아니냐. 이와 함께 예산 부족과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기 연장, 잦은 설계 변경 등이 겹치며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을 마친 경찰은 곧바로 시공사부터 철근 콘크리트와 감리, 설계 등 이번 공사와 관련한 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시공 전반을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조 원인으로 본다면 그와 관련된 공사했던 곳이 있을 거예요. 구조 계산 어떻게 했는지, 시공수는 지켰는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일정을 조율해 늦어도 내일까지는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족 지원 TF팀을 꾸린 광주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동 분향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마련하고 유족에게 긴급 생활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큰 파장이 일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 여기에 남현희 씨 역시 공범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는데요.
검찰이 남 씨도 전 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며 사실상 남현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커피를 마시는 전청조 씨. 지난 2023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결혼 발표 이후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결국 전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현희 씨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지검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남현희 씨가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로 속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고 범죄 수익 일부가 남 씨 명의의 주택과 차량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남 씨는 혐의에서 벗어났는데도 SNS를 통해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사 판결에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남 씨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사적인 공간에서 주사 이모에게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사단체가 주사를 놔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박나래 씨까지 고발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요청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렇다면 박 씨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은미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에 누워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박나래 씨. 주사를 놔주는 건 잠옷 차림의 여성, 일명 주사 이모입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이 아니라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고 박 씨도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현행법은 무면허를 인지하고도 불법 의료행위를 요청했다고 판단되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환자도 처벌합니다. 의사인 걸 확인했다라고 하는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철석같이 믿었다.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가려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박 씨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 씨가 A 씨를 부를 때 썼던 주사 이모라는 용어 자체가 무면허자를 칭하는 은어이고 이동 중인 차량이나 해외 등 왕진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불법 의료 행위가 일어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해달라고 이제 종용을 한 거나 하면 그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사나 공범에 해당할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무면허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될 경우 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불법 약물 투약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 씨가 해외 촬영에도 주사 이모와 동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발각되자 매니저를 입단속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되는 일이라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예능에 출연 중인 샤이니의 키 씨 역시 이른바 주사 이모와 10년 넘는 친분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무대 사진만 게시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왜 입장을 안 밝히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선 주사 이모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씨가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몸살을 겪었던 광장시장을 찾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노포의 느낌이 좋은 거지. 난 맛 때문에 막 오는 거지. 또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 자네 얼마예요? 29,000원. 29,000원이요? 아니요. 이거 세트 아니잖아. 21,000원에다가 27,000원.
다양한 음식을 주문한 양치승 씨. 노포 느낌은 좋지만 맛 때문에 오게 되진 않는다고 솔직한 감상을 전했는데요. 누리꾼들 역시 왜 순식간에 2,000원이 깎이냐, 떡볶이 1인분에 떡 6개는 적은 느낌이다. 관광객들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등 소신이 담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고려대 앞에서 20년 넘게 버거 1,000원 가격을 고집했던 영철버거 대표 이영철 씨의 발인이 오늘 새벽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2004년부터 고려대 매년 2천만 원을 기부해 영철 장학금을 조성했는데요. 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했을 당시에도 학생들의 펀딩으로 영철버거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폐암 투병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학생 때와 취업 후 가격이 똑같은 곳이다. 공대생들에게 마음의 고향 영철버거, 배고플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등 모바일 부고장을 통해 1,000여 개가 넘는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고인 이름을 딴 이영철 장학금을 조성하고 캠퍼스 내 기념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개업을 준비하던 오락실이 10대 3명에게 현금 300만 원을 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틈을 타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을 빼간 건데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도 뜨기 전 새벽에 남성 3명이 오락실로 태연히 들어갑니다. 문 앞에서 두리번대며 망을 보는가 하면 행인이 지나가자 시야를 막으려는 듯한 행동도 보입니다. 그러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자 일당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5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락실에서 10대 3명이 현금 약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을 빼간 건데 해당 오락실은 개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막 현금을 가져다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CCTV가 아직 안 달았네. 오픈 준비 중이네 하고 친구가 와서 그래도 조금 덜 가져갔죠. 범행 당시 이 오락실은 개업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CCTV와 추가 자물쇠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점을 이용해 이 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훔친 겁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일당을 추적했고 12시간 만에 피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뒤쫓아가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낸 30대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후방 센서가 없는 구형 차량과 시야가 좁은 화물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 자리를 찾는 승용차를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승용차가 주차를 위해 후진을 시작하자 오토바이는 잠시 물러서는 척하더니 기다렸다는 듯 들이받칩니다. 이 오토바이는 다른 골목에서도 여러 차례 충돌 사고가 났는데 후진하는 차량을 뒤쫓거나 아예 멈춰선 채 들이받치기를 기다리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목표는 보험금이었습니다. 30대 배달기사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3년간 대전 시내에서 33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모두 8,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후진할 일이 많은 좁은 골목길에서 후방 센서가 없는 구형 차량이나 시야의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이 가해자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반복적인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공제조합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를 검찰에 넘긴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후진해서 본인을 충격하게 되면 이제 바로 쓰러져 버리는 이제 그런 수법을 본인이 인정을 한 건이 33건인 건이지 훨씬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토바이들의 고의 사고가 빈번하다며 후진할 때는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 세계인이 먹는 김 10장 중 7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국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15%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돼 K김 수출이 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조미김을 먹어본 서양인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Is it too salty though? No, it's nice. Right? Yeah, it's very nice. 한때 수출 1, 2위를 다투던 일본 총리마저
공개적으로 K김을 좋아한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K김은 세계 김 시장 70%를 차지하면서 지난달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걸림돌은 가장 큰 해외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붙었던 관세. 그동안 15% 관세가 붙었는데 한미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미김에 더는 관세가 붙지 않게 됐습니다. 무관세 효과는 통관 날짜 기준 지난달 14일부터로 소급 적용됩니다. 그동안 관세 부담이 있었는데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프로모션을 할 여력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수출액이 모두 15%씩 느는 등 훈풍이 이어지자 정부는 김의 국제 명칭을 수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놀이라든지 보통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시리즈 같은 것들을 우리 브랜드인 K김, GIM으로 한류 열풍에 무관세 효과까지 더해지면 올해 김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올해 주택 매매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8건꼴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비중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상승 중인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비중은 같은 기간 일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 수는 약 47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보다는 3.2%, 14년 전보다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64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40조 7천억 원으로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달 들어선 하루 평균 613억 원씩 늘었는데 주택 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금, 가상화폐 투자 등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왕과 왕비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단 참가하려면 털복숭이여야 한다는데요. 어떤 왕과 왕비가 탄생했을지 함께 보시죠. 머리에 꼭 맞는 황금 왕관을 쓴 강아지 한 마리. 망토까지 두르고 늠름한 포즈를 선보입니다. 예쁜 드레스를 갖춰 입은 다른 강아지들도 위풍당당 레드카펫 위를 걷네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털복숭이 왕과 여왕 행사인데요. 왕실 복장을 한 반려견들이 올해의 강아지상을 놓고 겨룬다고요. 최근 나이지리아에선 반려동물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반려견에게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추세라는데요. 털복숭이 왕,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반려견들에게 딱 맞는 별명이 아닐까 싶네요. 요즘 러닝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지구 최남단에서 펼쳐지는 마라톤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끝없이 펼쳐진 빙상 위, 점처럼 작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강풍을 동반한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세계 최남단 남극 빙상 마라톤 현장입니다. 우승 메달은 호주 출신의 35세 여성 드라이스 데일에게 돌아갔는데요. 약 42.2km의 고된 여정을 3시간 50여 분 만에 완주했다네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금 남극에서 뛰고 있잖아 라고 되뇌며 최대한 순간을 즐기려고 했다고요. 남극에서 목에 건 우승 메달은 얼마나 값지고 달콤할까요?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의 모습을 본뜬 3,400년 전 보물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이집트 유물들처럼 크기가 압도적인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14m라는 압도적 크기를 자랑하는 조각상 2개.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 왕의 모습을 한 멤논의 거상입니다. 무려 3,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조각상이 20년 만에 재단장을 마친 건데요. 지진으로 흩어진 파편들을 일일이 이어붙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죠.
이번 복원으로 고대 이집트 장례 신전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랍니다. 문화와 관광 산업 모두 살리는 고대 파라오의 화려한 귀환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시리아에서 작전 중인 미군이 기습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무장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이 사망했고 다른 미군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시리아 당국이 만나 IS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총격범이 건물 창문으로 나타나 기관총을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잃었다며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You know how it happened? It was an ambush, terrible. We will retaliate. Thank you very much.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독재자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미군이 사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미국인을 공격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제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작전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자지구 종전과 함께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현재 서울이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8도 안팎까지 올라서 겨울치고 꽤나 포근하겠습니다. 최근 내린 비나 눈이 아직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남동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2.9도, 춘천이 영하 4.6도, 대구 0.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창원 10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심한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돌아 비교적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